자, 첫 번째 에이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에이스 종목 뭐죠? 예, 첫 번째 AS 종목 올리패스입니다. 예. 올리패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6월 4일에 올리패스가 이제 2018년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2019년도 작년에 상장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게시가가 25,000원이었고 올해 연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연중 최저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3일에 호주의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시험을 신청했고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이 이후로 계속 가파른 상세를 보이다가 오늘 단기 신고가를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25,500원 아까 터치했고 지금 살짝 이제 조정 들어와 있는데요. 올리패스 사실은 뭐 지금 별다른 모멘텀은 없습니다. 상장 전부터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시장에 어떤 출시되는 어떤 기대감, 임상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만 부각이 됐었는데 작년에 핫하게 뭐 우여곡절 끝에 상장은 했는데 뭐 이렇다 할 가시화된 성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해외 임상에서 승인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까지도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지금 계속 어찌됐든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 기대감이 생긴 것은 어쨌든 호주에서의 임상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좀 매수 자리대라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면 신규 매수는 가능한 종목인데 그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쪽 업황 자체가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패스의 업황 자체가 즉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업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황이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보면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황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업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종목적인 특징으로 봐도 이제 뭔가 이제 호주에서 임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즉 임상이 마감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기대감이 계속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임상의 결과치에 따라서는 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 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과 반복을 하락할 수, 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매수 구간 자리 때는 아니고 다시 조금 더 빠져주는 그 구간 즉 저는 한 18,000원 이하로 오면 또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지금 감추어진 그리고 숨겨진 모멘텀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이스 종목 뭐죠?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역시 뭐 저희가 단기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매수에 근접해서 접근해도 좋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또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사실 뭐 호재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고 7월 10일 잠깐 또 공시를 볼게요. 이 회사가 유형자산 양수 결정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46억 2천만 원을 들어서 마스크 제조 장비를 산다. 근데 이제 일정이 지연됐어요. 이게 이제 하락되는 추세 원인이 그럼 마스크 사업 신규 사업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 설비에 대한 어떤 검수 과정이 지연됐다. 그래서 잔금 일자가 좀 뒤로 지연된 것 뿐이지 이 사업의 모멘텀은 지속된다라고 저희가 언급해드렸고 이게 이제 현재까지 좋은 흐름으로 좀 나타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총이 아직도 한 340억.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디자인 예전부터 좀 주의 깊게 보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어떤 이 마스크의 어떤 생산이 가시화되고 이게 실적이 반영된 시점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당장에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4분기의 어떤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 반영 이 부분이 디자인의 주가와 맞물려서 조금 현재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앵커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디자인이 뭐 시총도 작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디자인은 저는 조금 더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검수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악재성 그런 부분들이 그때 주가 하락이 있었을 때 그 그렇죠. 악재성으로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는 마스크 부분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마스크 뭐 대란이에요,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금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비축해 놓겠다. 즉 네네. 마스크를 많이 비축해 놓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보신다면 주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조정이 예, 그렇죠. 좀 깊이 들어왔는데 네네. 15% 가까이 조정이 들어오는 EDGC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EDGC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진단키트 쪽인데 그렇습니다. EDGC가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전환되어진 물량, 즉 이 전환되어진 물량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은 조금 더 조정의 폭이 깊지 않느냐. 정확하게 뭐 짚어주신 겁니다. 예. 잠깐 공시 보면 저희가 항상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면 답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보시자고요. 좀 잠깐 저희가 전환 청구 행사 7월 3일자인데요. 46억 정도 되는 수량입니다. 금액은 주식은 27만 주 되는 이 주식이 상장 예정일이 7월 17일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하죠. 예. 예, 오늘 공매도 물량으로 이 전환 주식이 풀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공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했다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EDGC는 신규 매수 접근 부분은 아니다. 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전환 청구에 대한 어떤 희석, 주가 희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빈을 좀 피하는 게 좋고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또 예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네네. 올랐어요, 사실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또 건전한 조정 구간을 거치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네.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관련주들, 뭐 시젠이 마이너스 4%대, 네. 랩지노믹스도 마이너스 4%대, 그리고 지금 수젠텍은 마이너스 7%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EDCC도 그와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조정의 폭이 큰 이유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전환 청구 물량이 전환 청구 물량 이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DR잼입니다. 동사는 제가 한번 여기 내외경제TV 그러니까 한 4월 달쯤이었죠.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는 이동식 엑스레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는 한 6,000원 부근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동식 엑스레이,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동식 엑스레이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부각되면서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3,000원, 즉 단기간에 거의 300% 이상 올라오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특별한 공시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예, DR잼 일단 뭐 공시부터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예. 어제자 공시입니다. 기타 경영사항 공시인데요. 예. 자, 브라질의 위생감시국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예. 이 내용은 뭐냐면 DR잼은 앵커님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예. 남미에 이제 브라질에 사실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아요. 예. 그리고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상황에서 브라질 보건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죠. 그렇죠. 브라질 보건부의
X선 영상 진단 장비를 시판하는 품목 허가가 7월 13일에 승인돼서 이제 어제 공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 효과는 지금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브라질이 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 그죠? 그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로 이제 폐렴이죠. 네네. 이 폐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폐렴은 사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딱 보면 폐 쪽에 하얗게 이렇게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렇습니다. 사진이 보여요. 그게 이제 폐렴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이 사람이 폐렴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래 치료를 들어가려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데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게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이게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장비가 많아야 되고 첫 번째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찍기 용이해야 되니까 이동식 엑스레이면서 그렇죠.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지금 수출 호재도 나오는 것 같고. 예. 일단 여기서 뭐 언급이 됐듯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 예. 시장 규모가 큰 브라질에서 매출 확대에 기여가 된다. 그러니까 공시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판화가 됐으니까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 뭐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뭐 바이오 심사역급으로 거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폐 쪽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왜 위험하냐면 단순 폐렴도 폐렴이지만 폐 섬유화증. 폐가 이 섬유의 조직처럼 굳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어떤 우리가 그 엑스레이나 진단 키트 같이 이제 필수의 어떤 요건이다. 이게 현재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DR잼이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제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셨고, 이제 과거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럼 이게 단기의 어떤 고점이냐 이 관점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시를 분석한 이유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료의 소멸이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재료의 소멸보다는 단기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는 좀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느냐. 왜? 그렇죠. 3분기, 4분기에 이게 어떻게 실적으로 반영되는가? 저는 이 계약권, 시판 허가는 분명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앵커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뭐 굉장히 사실은 DR잼을 좀 지금 굉장히 아까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참 DR잼이 이제 조금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7,000원, 8,000원 이 사이에 매수를 했다가 이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4,000원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한 평균 단가가 한 6,000원 부근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참 많이 올랐다 싶어서 14,000원 부근에서 어떤 차익 관점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25,000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특수성이 있었다. 그 특수성을 내가 너무 함부로 예단했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찌됐든 최근에 거의 2만 원 부근, 2만 원 선, 즉 2만 원 선 부근을 한번 터치하고는 조정이 있었어요. 이게 건전한 좀 조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조정 이후에 약간 횡보가 나왔거든요. 횡보 이후에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적 안정성이 받쳐준다.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차트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조정 구간에 한 번 더 그래도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나. 그렇죠. 조정 구간이 들어오면 노려볼 만한데 지금 이제 각도를 세운 모습을 보면 쉽게 조정은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대기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조정 없이 바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확률상으로 보면
그런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아마 앵커님께서 예.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가. 예. 네. 아, 제가 팔면 올라가고. 그렇죠. 그죠? 앵커님이 뭐 주주로 등재되면 회사가 힘들어집니다. 예. 아, 저보고 저를 지금 디스하시는 거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진행하시죠. 예. 저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의 손 아닙니다. 아유, 예, 카카오. 그렇죠. 예. 황금알을 낳는 우리 앵커님.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그죠? 예. 살짝 비꼬는 듯한. 아유, 아닙니다. 예.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요. 예. 자, DRG는 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조정은 쉽게 안 들어올 종목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말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크루셜텍인데. 네네. 이 크루셜텍 뭐 특별한 사항이 또 생긴 겁니까? 저희가 크루셜텍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예. 회사가 작년에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했고 다시 감자 결정을 했고 또 다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또 결정했어요. 예. 이게 주주를 아주 두 번, 세 번 기만한다. 힘들게 한다. 왜 이렇게 사업을 방만하게 하고 주주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고 회사에 어떤 노력이 없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한 이후에 회사가 자구책을 내놨죠. 예, 예. 유형자산도 양도를 하고, 그러니까 회사의 토지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어지자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본사의 빌딩이죠. 건물을 원래 이제 7월 31일자로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당겨졌습니다. 어제 이제 매각 완료가 됐고 예, 매각 예. 완료에 따른 이제 정정사항이고 회사가 이제 부채 상환을 위해서 어제 만기 취득을 했어요. 금액은 120억 정도. 예. 사채 금액 120억을 만기 취득해서 추후에 뭐 소각 또는 재매각하겠다 이런 예. 계약인데 일단 뭐 상환해서 부채는 줄여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아직 부족해요. 회사가 지금 차입금 이 금융권에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좀 있고 이 회사의 어떤 그 토지 매각 대금, 이제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이 이제 들어온 시점에 이게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모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자금으로 쓰여질 텐데 예. 회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공모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구간이다. 예.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이제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회사가 이제 감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유통지 식수는 이제 990만 주 정도 되는데 주가는 현저하게 지금 저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보냐면 회사가 유상증자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라면은 좀 가셔야 될 어떤 사업 비전을 좀 발표해야 될 거고 이 흥행을 위해서라도 좀 부양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서는 조정 시 조금 매수해보는 관점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앵커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예, 뭐 물론 이제 회사가 어떤 이 유증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네네. 주주들에게 어떤 희망을 품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는 당연히 좀 좋아야 될 부분이고 네네. 그것을 회사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정확한 해석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오늘도 오늘 한 4%가 오르고 있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주주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찌됐건 뭐 주주들을 아주 기망하는 회사로 보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끝까지 밀릴 때는 밀린 거예요. 몰릴 때까지 몰린 거고. 벼랑 끝이죠. 네, 뭐 그러니까 벼랑 끝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쳤으니까 지금부터는 나갈 일밖에 없다는, 즉 앞으로 나갈 일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매수 저점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뭐 반기 보고서는 남아 있습니다만 반기 보고서로 바로 거래 정지가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이제 정기 감사 때까지는 어찌됐든 위험적 요소, 즉 큰 위험적 요소, 뭐 상장 폐지, 뭐 사유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통제만 잘 되는 내부 통제 미비만 없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루셜텍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그 매수 금지
종목을 언급해드렸던 종목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예. 이 경영진 어떤 이슈가 없어요. 이 회사는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부채 비율이 높고 예. 차입금 상환에 대한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이슈 이 부분만 부각된 거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이슈죠. 이 두 가지 측면인데 그 외에 뭐 우발된 사항들이 현재까지 뭐 지난 감사나 주석상에서는 뭐 크게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 증자가 좀 잘 돼서 차입금도 좀 갚고 신사업도 좀 잘 해가지고 좀 다시 좀 궤도에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크루셜텍 회사를 잘 아시잖아요, 또.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회사는 지금 궁지까지 몰려 있다는 것이고 그 궁지까지 몰려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들, 즉 긍정적인 회사의 입장이나 발표들이 있을 거라는 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루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매매 전략 충분히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LK인데요. 네네. 이것은 바이오 특례 상장 기업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이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어떤 공시의 어떤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추천의 어떤 개념은 아니고요.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제죠? 예, 예. 오늘입니다.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한 10건 정도가 떴어요. 예. 10건 정도 공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로만 보면 야, 이 회사가 엄청난 호재가 있을 것이다. 예. 무슨 이렇게 수주 공시를 이렇게 많이 이제 체결해 왔느냐? 예. 이런 건데 하나만 열어볼게요. 예. 6,500만 원이죠. 예. 자, 판매 공급 계약은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납품이다. 예. 자, 확정 계약 금액 6,500이고 최근 매출액이 2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9년도 매출액은 2억 2,900만 원이에요. 상장 법인인데. 예. 그래서 10%가 넘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넘는 매출은 무조건 공시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는 이거 의무공시예요. 그죠? 그렇죠. 의무공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사실 이거는 좀 어떤 그 우리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공시를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건데, 예.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사항은 의무 공시 사항입니다. 그렇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그러니까 예. 즉 수주 계약인데 수주 계약이 이 최근 매출액 10%를 초과하는, 그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수는 뭐든지 다 공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건을 다 합해 보면 한 2,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냐? 예. 잠깐 또 볼게요. 이 회사 이제 3분기 보고서, 1분기 보고서 한번 볼게요. 지난. 자, 회사는 작년 12월 11일에 기술성장 기업으로 특례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병아리다. 그렇죠. 예, 매출 실적이나 이런 외형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오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 특례 상장 기업들이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 기준에도 그렇죠. 못 미치는 기업들이 어찌됐든 바이오에 등을 얻고 그렇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작지만 상장이 됐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작은 지금 매출도 네. 어찌됐든 작은 수주 공시도 그렇죠. 의무 공시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예. 예. 굉장히 이게 줄이 쫙 있길래. 좀 재미난 거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 회사의 내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단일 판매 예. 공급 계약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요. 네네. 예. 뭐 얼마나 수주를 많이 쌓았는가 싶은데. 공시의 어떤 양으로 보면 예. 어마어마한 수주 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을 그렇지만 이제 늘로 확 자극시키네요. 내용만 봐서는 이게 좀 갸우뚱하고 이게 왜 이런 공시가 나왔지라고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고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공시예요. 그렇죠. 지금. 회사는 그래도 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예. 자산이 360억. 예. 그다음에 부채가 21억. 자산은 368억인데 부채는 21억이에요. 예. 일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현저히 작고, 그러니까 자산은 우리가 일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장되어 있는 외형 요건과는 거의 뭐 견주어 볼 만하다. 예. 결코 뒤처지지 않는 뭐 자산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2019년도에 2억 2,900.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억 1,800입니다. 아까의 10건의 수주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벌써 반기에는 뭐 작년 대비 한 200% 300%의 이상의 매출 확대가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결코 이 부분을 비웃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게 예. 이런 겁니다. 특례 상장의 어떤 그 기업은 우리가 투자 관점이 매출액이 아닙니다. 바이오 회사는 사실은 우리가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매출이 거의 전무하죠. 그렇죠. 매출액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가총액을 상당히 높은 이 금액에 머물러 있는데 이 JLK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두고 싶은 겁니다. 현재는 그렇죠. 매출 규모는 작으나 그렇죠. 바이오 기업으로서 사실 바이오 기업이 뭐 매출 나오는 것도 굉장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코 뭐 회사의 또 재무제표 분석상을 봐도 그렇죠.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잘 짚어주셨는데 뭐 결국은 공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진 않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이미 1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예. 올해 1분기에만 24억. 그러면 이제 이 연구 개발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의 어떤 현장성을 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추이를 좀 지켜볼 만한 그렇죠. 좋은 종목입니다. 예. 이런 종목은 앵커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저는 매수 뭐 관점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좀 사실 지켜보는? 이런 종목을 뭐 많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하이 리스크죠, 그죠? 이게 네. 거래량도 크게 많지는 않아요.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예, 소외주, 시장 소외주인데 네. 이런 걸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팔 때도 몇 날 며칠 그렇죠. 걸려서 팔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정말 엔젤 투자 개념으로 맞습니다. 예, 정확한 엔젤 투자- 표현이십니다. 네. 예, 엔젤 투자 개념으로 조금 툭 던져 놓으시듯이 작은 돈을 좀 매수해 놓으시면 그렇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오랜 시간을 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걸 매수보다는 예. 관심 종목에 넣어서 언제든지 꾸준히 우리가 화분에 씨앗이 이제 어떤 그 이파리가 좀 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 마음이 그래요. 네. 제 마음이 변영인 대표님을 보면서 제가 화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네. 이제 막 자라나는 그런 새싹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저는 올챙이입니다. 예. 네. 올챙이요? 네. 예. 올챙이는 아니겠어요. 식물 아니고 동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저렇게 꼭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네요. 그죠? 네. 예.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충분히 좀 작은 금액으로서 엔젤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다는 거. 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희가 경고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이 나왔고, 맞습니다. 예, 지금 거래 정지가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네. 예, 오늘 거래 정지에 걸렸어요. 네. 스킨앤스킨 얘기입니다. 그렇죠. 스킨앤스킨 얘기인데 이게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 작년에 M&A 시장에 나왔던 종목이었고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저분한 일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개입된 종목들은 하시는 게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개입된 종목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때가 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좀 때가 많이 탄 종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거래 정지 걸린 이유가 뭐죠? 예, 지난 시간 거 한번 일단 리뷰 먼저 할게요. 예. 6월 4일 날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예, 당시에 이 회사가 스킨앤스킨,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드샵이죠. 로드샵의 이제 저가형 화장품을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이 회사인데 덴탈 마스크를 국내 시장에 유통하겠다. 예. 그래서 150억을 우리가 뭐 장비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 취득도 아니에요. 그냥 선급금 150억 나갔어요. 예. 정확하게 어떻게 지정을 해드렸냐면
회계 이슈상 이 선급금이 대손 충당금으로 변환이 될 경우에 감사 이슈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다. 예,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선급금이 어떤 유형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나오는 그 공시 이어지는 상황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공시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죠. 예. 현 임직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장 접수설. 그래서 일단은 거래가 정지됐는데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 그 실질 심사 사유는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고소장 들어갔다고 다 이게 뭐 거래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에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 예. 뭐 이제 루머죠. 예. 기정사실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수면 위로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 150억의 선급금의 행방, 예. 이게 이거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데 예. 내일 회사에 어떤 답변이 좀 있겠지만 일단 이게 뭐 단순하게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이건 심각한 좀 이슈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일단 보유 관점에서도 매도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앵커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사실 갑자기 거래 정지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거래 재개가 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혹여라도 회사의 중요한 내용들, 이 조회 공시 요구상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거래 정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할 부분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미 거래 정지가 걸려 있을 때 팔지도 못해요. 하지만 거래 재개가 됐을 때도 이 회사의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매도 관점으로 철저하게 매도 관점으로 네. 일관되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 한 가지 제가 더 부연을 하자면 예. 그럼 우리가 이 풍문을 거래소가 어디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조회 공시를 하느냐 이 관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고소장을 제출했던 당사자가 한국거래소에 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제출해버리는 거죠. 제보를 토대로 회사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는데 다만 좀 회사가 좀 잘 수습을 하길 바라는 것뿐이고 예. 그리고 이제 150억에 대한 어떤 선급금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좀 한번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킨앤스킨 여러분들 거래 재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거래 재개가 되면 철저하게 매도 관점으로 일관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